있죠. 그 블럭에 전원 소스를 만들어주는 게 파워 매니지먼트 IC입니다. 내년에 그거 항의해야지. 네, 아무튼 그래서 그 파워 매니지먼트 IC가 요런 것들의 전압을 만들어주는데 그 전압이 컨스턴트 해야겠죠. 그러니까 일정해야겠죠. 얘네들이 움직이면 나중에 펑션, 얘네들이 동작하는 데 있어서 이 전압들이 막 출렁출렁 거려요. 막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정하게 어떻게 잘 만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이 좋아야겠죠. 만약에 얘네들의 효율이 그 매개체인 PMIC, 파워 매니지먼트 IC의 효율이 좋지 못하다면 배터리가 금방 닳겠죠. 그죠? 얘네들이 똑같은 파워를 쓴다고 가정하면, 중간에 파워 매니지먼트 IC가 효율이 너무 나쁘면, 뭐 10%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치면, 그럼 정말 배터리를 금방 딸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펑션을 할 때. 그래서 배터리의 에너지를 거의 손실 없이 펑셔널 블럭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PMIC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가 효율이 되겠죠.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은 스펙이 있는데 그건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MIC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타겟팅하는 펑셔널 블럭들인 거죠. 뭐 LED를 켜야 될 수도 있고, 뭐 카메라를 켜야 될 수도 있고, 뭐 메모리 동작시켜야 되죠. 뭐 코어가 동작도 해야 되죠. 근데 걔네들이 각각 원하는 전압이 다 달라요. 이게 여기가 이제 그 전압을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이 전압들이 다 다릅니다. 아까 봤듯이 1.2V, 1.8V, 뭐 2.6V, 3.3V 뭐 이렇게 다 다르죠. 근데 그 각각에 따라서 얘네들의 PMIC의 블럭이 다 여기 하나의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 게 하나의 칩이고 그 안에 이제 부속품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 벅 컨버터다, 뭐 파워 컨버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벅 컨버터는 하는 특징이 뭐냐면 전압을 강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전압이 만약에 4.2V다. 그럼 아웃풋이 얘가 2V다. 그러면은 이 전압을 내려야 되죠. 내릴 때 쓰는 게 벅 컨버터입니다. 그 다음에 부스트 컨버터는요. 이 말 그대로 승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압이 만약에 3V다. 그럼 얘 볼테이지가 5V가 필요해요. 막. 그럼 전압을 올려야 되죠. 그렇죠? 올릴 때 필요한 게 부스트 컨버터입니다. 그래서 이 PMIC 칩 안에는 버크 컨버터랑 부스트 컨버터랑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번 그 강의에서는 일단은 요것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요 인덕터랑 커패시터 이런 것들은 다 뭐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죠? 혹은 고등학교 때 배웠어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패시브 소자들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저항이 있고 인덕터가 있고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부속품들이 이 인덕터를 필요로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뭐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저항을 쓰면은 저항에서는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쉽게 오메 법칙에 의해서 거기서 컨덕션 로스가 그러니까 파워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항을 쓸 수는 없고요. 거기서 이제 그 인덕터를 사용을 하면 좀 안정적으로 전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덕터는 손실이 없는 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렇게 인덕터를 추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커패시터는 전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볼테이지 전원 소스로 만들어주려면 커패시터가 필요해서 이렇게 커패시터를 달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PMIC의 특징은 이렇게 주변부에 커패시터랑 인덕터가 굉장히 많이 달릴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출력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연구는 기존에 이런 벅 컨버터가 굉장히 많아요. PMIC 안에는. 근데 이 벅 컨버터 하나당 인덕터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뒤에 설명하겠지만 인덕터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비싸고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가 일단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연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를 하나만 써서 인덕터 하나만 써가지고 여러 개의 아웃풋을 내보자, 여러 개의 전압을 내보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소개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제는 싱글 인덕터 멀티플 아웃풋 컨버터라고 해서요. 입력은 배터리를 하나를 받고요. 출력은 이 전압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2V를 만들고 얘는 1.8V 만들고 얘는 뭐 3.3V를 만든다거나
뭐 그런 기존에는 인덕터가 3개가 필요했었던 거를 지금 1개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PMIC 내부에서도 여러 개가 차지했던 것을 하나로 줄이겠다. 이런 컨셉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칩도 굉장히 작지만 그 작은 칩 안에서도 면적이 바로 그 가격과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칩 면적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그 산업계에서는 코스트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속품 2개도 줄였죠. 그죠? 부속품도 줄이고, 그리고 여러 개의 아웃풋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인덕터를 써서요. 그런 게 이제 저의 아이디어,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이건 부스트 컨버터인데요. 부스트 컨버터인데, 조금 더 성능을 향상시켜 보자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건 일단 뒤에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까면 스마트폰 까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좀 옛날 보드이긴 한데 뭐 어차피 다 비슷하니까요. 여기 보면 반도체 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 하는 역할이 다르죠. 그렇죠? 다 하는 역할이 다른데 얘가 이제 제가 설명하려는 파트인 겁니다. PMIC라고 해서 파워 매니지먼트 IC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파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 이렇게 파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실제 이 PCB 상에서 이 선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아시겠지만 다른 것들과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이 옆에 부속품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인덕터랑 커패시터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안정적인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설명돼 있다시피 인덕터 자체가 비싸고 에어리어를 많이 차지하니까 당연히 이제 에어리어 많이 차지하면 뭡니까? 스마트폰 굵기도 얇아질 수가 없겠죠. 얘 부피가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방금 설명한 거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PMIC인데 PMIC 옆에 이렇게 인덕터가 크게 듬성듬성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인덕터의 부피, 이 높이 자체에도 이런 기기들의 얇아지는 데 있어서 한계를 주기 때문에 얘네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상대적으로 인덕터보다 커패시터가 싸요. 아까 2개가 들어간다 했는데 커패시터가 좀 싸기도 해서 커패시터 볼륨도 작고 뭐 이 기생 저항이라고 하죠. 그 기생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ESR이라고 해서 이퀴벌런트 시리즈 레지스턴스인데 이게 좀 작지만 얘는 좀 커요. 기생 저항이 큰 단점을 보입니다. 어찌됐든 동일한 개수를 쓴다고 했을 때 인덕터를 쓰는 게 훨씬 더 가격이 비싸지고 효율 좀 PCB 에어리어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효율 면에서도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죠? 저항이 크니까 뭐 그런 점을 일단 배경 지식으로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웃풋 1개를 내는데 얘 1.2V, 1.8V, 3.3V 이렇게 각각을 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DC-DC 컨버터라는 아까 버 컨버터 있죠. 그게 3개가 필요했어요. 혹은 내가 N개의 아웃풋이 필요하다면 여러 개, 아주 다수의 버 컨버터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덕터가 계속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연구는 하나의 싱글 인덕터 멀티플 아웃풋이라는 컨버터를 제안을 해서 요거 하나 있으면 인덕터 하나 가지고 출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PCB 사이즈도 줄고 그리고 외부의 컴포넌트도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가격도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근데 CMOS 컨버터가 없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기존에도 있었고 저는 그걸 더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싱글 인덕터 멀티플 아웃풋 컨버터를 동작시키는 데 있어서는 컨트롤러가 2개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아까 그 PMIC에 있었던 내부 컴포넌트고요. 내부 컴포넌트고 요게 이제 아까 전에 아웃풋이 여러 개 추가됨으로 인해서 여기 스위치가 또 추가돼야 돼요. 그쵸? 아까 여기 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스위치가 여기 없었는데 이렇게
멀티플 아웃풋이 되면 여기 스위치가 추가되죠. 얘가 이제 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스위치를 켜고 끄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에 대한 컨트롤러가 필요하고요. 출력에 달린 이 스위치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필요하고, 하나는 추가로 뭐냐면 이 입력. 이게 V인이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에서 파워를 조절해서 이 인덕터의 에너지를 저장한 다음에 이 인덕터 에너지를 일로 출력으로 넘기는 겁니다. 일단 기본 컨셉은 얘가 에너지 전달 수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수도꼭지라고 보면 돼요. 수도꼭지에 물을 틀잖아요. 이게 이제 물을 틀어주는 거라고 보면 되고, 얘는 수도꼭지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이 에너지를 어디에 뿌려줄 건가를 선택하는 컨트롤러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그 수도꼭지를 어디를 틀 거냐, 그거를 컨트롤 해주는 애라고 보면 되고, 얘는 여기에 얼마나 저장할 거냐, 요거를 이제 결정해 주는 게 이제 메인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로부터 얼마의 에너지를 얘한테 저장시켜 놓을 거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네,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 상황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툰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인덕터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뭐 수도꼭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좀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얘가 손이에요. 인덕터가 손이 되고 그 손으로 내가 이 강아지들 밥을 줄 거예요. 이 강아지들은 각각 뭐냐면 센서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로직들이라든지 혹은 메모리와 같은 애들, 그러니까 펑셔널 블럭이죠. 이 스마트폰의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걔네들한테 내가 전압을 줄 거란 말이죠. 뭐 1.2V, 1.8V 아까 말했듯이 3.3V 뭐 이렇게 전압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손으로 밥을 이렇게 떠먹여 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라고 이 배고픈 강아지들로 표현을 했어요. 봅시다. 자, 지금은 네 개의 강아지, 그러니까 아웃풋이 4개란 얘기죠. 4마리의 강아지가 지금 전부 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이렇게 하나씩 밥을 줄 겁니다. 손으로 밥을 하나씩 줘야겠죠? 하나씩 주면 얘가 만족하고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얘도 줄 거예요. 처음에는 다 만족하겠죠. 그쵸?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면 계속 반복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쵸?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엄청 함축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기존 방식이었어요. 기존의 싱글 인덕터 멀티플 아웃풋은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랬죠. 원래 있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원래 개발한 방식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씩 준다. 하나씩 그냥 당연히 생각해도 심플하게 하나씩 주면 되겠죠. 그쵸? 그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컴패레이터 베이스드 컨트롤이라는 얘기인데, 얘가 아까 수도꼭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전류가 흐르거든요. 전류가 흐르는데 아까 그 강아지에 빗댄 거를 지금 회로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 커런트가 전류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요렇게 아웃풋 1에 줘요. 에너지를 주는 거죠. 요 아웃풋에다가 에너지를 주다가 요 에너지가 내가 원하는 어떤 전압을 만났어요. 그럼 요게 이제 비교기거든요. 비교기. 그래서 이 전압하고 이제 거의 같네 하면 이 스위치 끄는 겁니다. 그럼 수도꼭지 잠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족했다. 끄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음 회로에 준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아웃풋에 에너지를 줄 겁니다. 그럼 얘가 꺼졌으니까 얘를 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이, 그러니까 이 전류가 얘를 다시 전압을 들어올리다가 요거랑 또 비교해서 한 1.8V 됐어. 이 비교기가 알려주면 이거 끄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웃풋 3도 만족하면 꺼주고 이게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 파형에 나타난 건데요. 요 IL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전류죠, 전류. 이 전류가 이렇게 전달이 돼요. 평균적으로는 어떤 한 전류를 가지고 출력의 에너지를 줄 겁니다. 근데 아웃풋, 요게 이제 요 스위치가 켜졌을 때, 이 아웃풋 1에 딱 에너지를 이 전류로 주다가 어떤 특정 레퍼런스를 만났어요. 그러면 다 찼네 하고 끊어버리죠. 끊어버리고 얘를 주는 거죠. 그리고 끊고 얘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적으로 설명해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아까 그 강아지 예시를 들면은 좀 생각하기 편하죠. 그래서 차례로 주는 게 기존의 방식이고, 요 비교기를 썼잖아요. 비교기가 컴패레이터인데, 이 컴패레이터 베이스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2010년도부터 초창기 때에서 좀 많이 개발된 컨트롤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의 장점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이 비교기가 서로 이제 코릴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지금 없이 동작하기 때문에 이 아웃풋 하나가 얘가 이제 전압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얘한테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크로스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아웃풋 간에 서로의 영향이 없다는 거, 영향이 작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프리퀀시가 픽스되죠. 이 순차적으로 주잖아요. 그죠? 매번 순차적으로 주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픽스된다. 이 프리퀀시가 픽스되는 게 좋은 점은 이제 컨트롤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 그리고 아주 간단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는 잠시만요. 이 모두 음소거가 안 되나요? 일단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아까 강아지들의 크기가 같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크기로 설명을 했는데, 애들마다 사실 많이 먹는 애가 있고 적게 먹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아니면 또 기분에 따라서, 혹은 좀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애는 갑자기 많이 먹고 갑자기 적게 먹고 막 그렇게 굉장히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언밸런스드 로드 컨디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펑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본다. 유튜브를 보면은 사실 디스플레이가 많이 쓰고, 코어도 에너지를 많이 쓸 거고, 그러니까 각각의 내가 어떤 펑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쓰는 그게 되잖아요. 만약 전화를 하게 되면 통신 쪽 블럭이, 전류를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사실 이 강아지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크기라고 하기보다는 뭐 식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막 변경되는 환경에 있어서 아까 기존의 방식이 과연 좋을까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와 방식 그대로 이 강아지들의 이제 크기가 다를 때도 한번 줘봤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 만족시키죠. 한번 다 차례로 주니까 만족은 됐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사이클에서 줄 때, 이 작은 강아지는 아까 전에 밥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아직 다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또 받아서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쵸? 오히려 에너지를 과잉으로 받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강아지가 또 지금 차례로 주니까 줬다가, 또 이제 아웃풋 3는 작은 강아지니까 아직 먹지도 못했는데 에너지를 또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는 도중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 큰 강아지가 갑자기 또 배고파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 얘는 계속 못 받고 있죠. 근데 또 작은 강아지는 밥그릇이 3개나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배가 과연 적절한가 이 말이죠. 그쵸? 사실 그 로드 조건에 맞게끔 에너지를 잘 주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에너지 분배가 좀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도 저희가 제안했던 건데요. 로드를 센싱하자. 그러니까 출력이, 쉽게 말하면 강아지의 크기가 작은지 큰지를 우리가 센싱해서 그 센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를 좀 분배하자. 뭐 그런 컨셉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디테일한 회로는 설명하지 않고요. 컨셉 자체만 얘기를 하면 쭉 이렇게 처음엔 다 주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로드를 우리가 센싱할 수 있다 했죠. 그 센싱한 애한테 자꾸 주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에너지를 받은 애한테 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다는 신호가 뜨면 우리가 걔한테만 주는 거죠. 그렇죠? 굳이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이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건데, 2015년, 14년에 이제 제안했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에러를 센싱해서 기존에는 여기에 이제 컴패레이터 비교기를 썼었는데 여기는 이제 에러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뭐 앰플리파이어를 썼어요. 그래서 OTA라고 하는데 어쨌든 얘를 써서 에러를 추출해가지고 가장 큰 에러를 띄는 애한테만 에너지를 주겠다. 뭐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불규칙적이에요. 조금 프리퀀시가 일정하지 못하죠. 당연하겠죠. 왜냐면 내가 정말 배고픈 애한테만 불규칙적으로 주고 있으니까 약간 랜덤하게 랜덤은 아니지만 조금 기존에 막 일정하게 에너지를 줬던 거에 비하면 프리퀀시가 좀 바뀌는 현상을 가집니다. 이 아웃풋 하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댑티브 스위칭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프리퀀시가 일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매번 이렇게 아웃풋을 다 돌려가면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스위치를 매번 안 줘도 되는데 스위치를 껐다 켰다 불필요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한 번 껐다 킬 때마다 스위치를 우리가 파워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얘네들이 전류가 작을 때는 굳이 스위치를 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그 에너지가 작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다. 그게 이제 에너지가 작을 때라는 얘기가 라인로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때 효율이 좀 좋다. 그리고 좀 로버스트하다. 뭐냐 하면 기존에 여기 비교기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상황까지 고려를 하면 여기에 전압이 툭툭 튈 수가 있어요. 노이즈가 낄 수도 있죠. 뭐 이 PCB 기판 뭐 그런데 노이즈가 껴서 얘네들이 막 원래는 이 레퍼런스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이 전압이 막 울렁거리다가 얘를 칠 수도 있어요. 얘랑 딱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동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기존 컴패레이터 베이스드 컨트롤은.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로버스트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것 또한 뭐 컴패레이터 베이스드 컨트롤보다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다른 시모 컨트롤도 있거든요. 걔네들 비해서는 훨씬 더 간단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각각의 로드들, 아까 강아지로 설명을 했으니까 강아지들이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식욕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게 시시각각 변한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아까 언밸런스드 로드 혹은 다이버스파이드 로드 컨디션이라고 하고 그 컨디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것은 그래서 각각의 컨트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해야 이슈를 알아야 해결을 하죠. 그죠? 기존의 컴패레이터 베이스드 컨트롤 문제는 라인 노드에 있어요. 라인 노드라는 것은 에너지를 작게 필요한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이 커런트 소스 얘네들의 크기를 보면 이제 얘가 작은 거라고 알 수 있는데 이 작은 거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레귤레이션이 안 돼요. 레귤레이션이라는 의미는 아까 전에 내가 1.2V, 1.8V, 3.3V처럼 컨스탄트한 아주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라 그랬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걸 보입니다. 여기 얘네들은 일정하죠, 그죠? 조금 약간의 리플이 있기는 하지만 컨스탄트한 전압으로 일정하게 나와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 다른 큰 강아지들한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데 얘가 이거 살짝만 켜도 이거 전압이 훅훅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불필요하게 얘는 스위칭할 필요가 없는데 스위칭하니까 로스가 커지고 그래서 이피션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존의 컨트롤은 작은 로드들한테는 조금 안 좋다라고 일단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해드렸던 APM 컨트롤, 에러를 센싱해서 그 에러 급한 애들한테만 주겠다는 컨셉은 스위칭 프리퀀시가 일정하지 않아요. 스위칭 프리퀀시가 일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EMI 문제가 생깁니다. 그 EMI 문제라는 것은 통신 장애 같은 걸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PMIC를 동작시키고 있는데 얘가 프리퀀시가 일정하지 못하니까 막 통신 밴드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스마트폰인데 통신이 잘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리플이 큽니다.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것은 전압이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 게 좀 있어요. 그런 걸 좀 막아야 된다. 그게 이제 헤비로드에서 많이 생깁니다. 헤비로드라는 것은 큰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좀 에너지가 큰 애들한테 있어서는 불규칙적인 스위칭이 좋지 않다. EMI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헤비로드엔 좋지 않다. 라고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덕터 한 개랑 컨버터 자체를 하나 쓰니까 얘네들이 막 변한단 말이죠.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이피션시가 제일 중요한 팩터라고 했어요. 효율이 좋아야 우리 스마트폰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잘 설계를 했단 말이죠. 잘 설계를 해가지고 이 컨버터는 딱 여기서 이피션시가 최고야, 효율이 최고야 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막 변한다는 거죠. 로드 컨디션이 바뀌면, 그러니까 펑셔널 블록의 에너지 수요량이 바뀌면 이피션시가 뚝뚝 떨어집니다. 특히나 이 싱글 인덕터 멀티플 아웃 컨버터는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게 또 이제 효율에 문제가 있다. 요것도 해결해야 된다. 그 문제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추가로 얘기할 것은 출력에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PCB 기판 자체에 그 기생 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인덕턴스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를 이 스위치 켜가지고 툭 주는 순간 여기에 굉장한 노이즈, 얘가 이제 굉장한 노이즈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스파이크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막 코어가 달리고 메모리가 달리고 이럴 텐데, 이런 스파이크가 있으면 얘한테 치명적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안하는 바는 조사를 쭉 해보니까 기존의 컴패레이터 베이스드 컨트롤은 헤비로드 컨디션에 좋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큰 강아지들한테 좋더라. 근데 기존에 두 번째로 제안했던 APM 컨트롤은 얘를 해결하려고 만든 건데 조사해보니까 아주 작은 강아지들한테 좋더라. 라인노드한테 좋더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컨셉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컨셉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이 컨디션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괴색 시시각각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럼 걔네들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모 컨버터를 두 개 쓸 거예요. 그래서 라인로드랑 헤비로드랑 두 개를 분리할 겁니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컨트롤하면 제일 베스트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겠죠. 이런 간단한 컨셉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어떻게 센싱할 거냐 뭐 이런 얘기 쭉 할 거고요. 어찌됐든 헤비로드만 뽑아낼 수 있다면, 라인로드만 뽑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별 문제 없이 출력 전압,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컨피규러블하게, 그러니까 구조가 자유자재로 좀 바뀔 수 있는 싱글 인덕터 멀티플 아웃풋 시스템을 만들겠다가 여기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헤비로드 담당하는 애 시모 컨트롤러가 있고요. 라인로드를 담당하는 아까 APM 컨트롤러가 있고요. 하나의 칩으로 만들고, 하나는 사이즈 크게, 하나는 사이즈 작습니다. 얘는 파워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서로 담당하는 부분을 다르게 만들면, 그쵸? 라인로드 쪽에서는 어차피 얘 피크 이피션시를 높게 설계를 하고, 헤비로드, 이 로드 커런트가 높을 때는 이쪽 그 헤비로드 시모가 높은 이피션시를 차지하도록 하면, 사실 로드 커런트가 막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속 피크 이피션시 쪽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컨셉이 있고요. 효율적으로는 이게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리플이나 뭐 아까 그 퀄리티, 퍼포먼스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는 막 서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었고 레귤레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막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갈라가지고 따로따로 컨트롤을 해보자. 근데 그걸 어떻게 센싱하고 뭐 그거는 이제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장점은 헤비로드, 라인로드에서도 둘 다 아주 로버스트하게 동작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피션시를 가져갈 수 있고요. 스위칭 노이즈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라인로드의 헤비로드 때문에 나오는 스위칭 리플이, 그러니까 스위칭 스파이크 같은 게 튀지 않기 때문에 스위칭 노이즈에도 조금 더 로버스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개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것은 10개의 아웃풋을 만들었어요. 아까는 두세 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3개에서 4개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만든 구조는 10개의 아웃풋을 낼 수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른 아웃풋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로드에 이제 양쪽에 스위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센싱만 할 수 있다면 얘네들을 라이트 로드라면 여기에 붙이고 헤비 로드라면 이쪽에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계속 그 주기를 주기가 아니라 계속 센싱을 해서 커넥션을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센싱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오죠. 이걸 그룹 오로케이터라고 제가 명명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로드를 센싱해서 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를 어떻게 센싱할 건가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약간 좀 회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이걸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인덕터 커런트거든요. 인덕터 커런트가 뭐냐면 얘예요, 얘. 아까 여기에 저장된 전류라 그랬죠. 이 전류를 여기 뿌릴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뿌릴 거예요. 자, 그럼 뿌릴 때마다 그럼 전류 수도꼭지를 하나밖에 못 틀죠. 아웃풋 한 개. 여기 지금 보면 아웃풋 1에 한번 틀고 2에 틀고 3에 틀고 4에 틀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요만큼 쪼개진 요 전류가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쵸? 아웃풋 2에 들어가는 전류는 이렇게 됩니다. 아웃풋 3에 들어가는 전류는 요만큼. 아웃풋 4에 들어가는 전류는 요만큼. 각각 이거를 뜯어서 쓸 거잖아요. 스위치가 하나씩 켜지니까. 그쵸? 요거의 평균이 뭐가 돼야 되냐면 출력 펑셔널 블럭이 수요하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로드 커런트 IO1과 같으면 되죠. 얘의 평균이. 그러면 에너지가 딱 맞게 되면서 전압이 일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동작을 하니까 우리는 요거를 센싱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센싱하냐면 요건 다 스킵하겠습니다. 이 커런트가 이렇게 흐를 때 이렇게 이제 회로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런 정보, 여기 흐르는 정보, 커런트 정보, 전류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개형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개형을 뽑아낸 거를 우리가 쪼개는 거죠. 뒤에 이제 스위치를 여러 개 또 이용을 해서 각각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쪼갠 것을 이런 회로를 통해서 평균치하는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치하는 회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써가지고 그 평균을 우리가 얻어내는 거죠. 얻어내서 기존의 어떤 기준과 비교했을 때 이건 높다, 낮다를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라이트 노드랑 헤비 로드랑 두 개의 시스템에 공동으로 그룹 오로케이터를 섞어서 이 헤비 로드 시모에 흐르는 전류와 라이트 노드에 흐르는 전류를 뽑아낸 다음에 그 뽑아낸 것을 평균치해서 이게 각각이 헤비 로드인지 라이트 노드인지 구분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회로로 구현한 게 다음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각각 이 센싱된 커런트를 보고 이거는 라인 로드다, 이건 헤비 로드다 이렇게 이 바운더리를 주고 결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각각의 아웃풋을 다 센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센싱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로드 센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제한하는 기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얘를 센싱했다가 타임 인터리빙 방식으로 센싱해서 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드 커런트 센서가 하나만 필요하다는 장점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회로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파워 컨섬션도 이 기존 대비에 적겠죠. 그러니까 얘의 파워 로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줄여주려고 이런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풀 스트럭처예요. 뭐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는 이게 헤비로드 시머고요. 얘는 어떻게 컨트롤 되냐면 컴패레이터 베이스드로 컨트롤 됩니다. 라인로드 시머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의 에러를 뽑아서 에러가 가장 큰 거를 추출해내는 맥시멈 에러 셀렉터를 이용해서 APM으로 컨트롤 됩니다. 알겠죠? 그냥 그 두 개를 섞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컨셉입니다. 그 컨셉 자체는. 회로 자체는 굉장히 구현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얘네들 자체를 이 컨셉 자체는 헤비로드와 라인로드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컨트롤하겠다가 메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측정해봤어요. 측정해봤는데 당연히 이건 이제 컨벤셔널한 구조, 기존 구조들 그냥 로드가 막 섞여 있을 때 헤비로드랑 라인로드가 섞여 있을 때, 그러니까 큰 강아지와 작은 강아지가 막 섞여져 있을 때, 그때는 막 레귤레이션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레귤레이션 돼야 돼요. 위, 아래는 다 레귤레이션 되잖아요, 얘들.
일정한 전원을 내가 원하는 그 펑셔널 블럭에다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그렇지 못하고 레귤레이션이 되지 못하는 현상이 있고요. APM 컨트롤, 그러니까 어댑티브 펄스는 이렇게 필요한 애한테만 주다 보니까 이렇게 불규칙적인 리플을 띄는 거, 그러니까 엄청 큰 요동을 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게 좀 단점이에요. 레귤레이션은 되나 아주 큰 리플을 띈다. 근데 이제 제한하는 구조를 썼더니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헤비로드, 라인로드를 어차피 분리했으니까 그 문제 자체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굉장히 리플도 작고 잘 레귤레이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H시모, L시모, 헤비로드 시모 컨버터, 라인로드 시모 컨버터 각각 작은 리플을 가지면서 레귤레이션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저먼트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리플만 조사한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로드가 갑자기 트랜지언트가 일어나도, 그러니까 갑자기 코어가 에너지를 갑자기 많이 썼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갑자기 적게 쓴다거나, 이게 갑자기 많이 썼거나 갑자기 적게 쓰면 이렇게 전압이 흔들립니다. 흔들림에도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도 영향이 되게 적게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그러니까 하나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도 안정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로드 센서의 리니어리티, 선형성이 얼마나 확보되는가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 컨트 변함에 따라서 센싱이 잘 되는가인 거죠. 센싱이 어느 정도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칩인 겁니다. 요렇게 칩을 만들었어요. 한 2mm by 4mm 되네요. 그죠? 아주 작은 칩입니다. 요게 아까 말했던 10개의 아웃풋을 컨트롤 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거고요. 그쵸. 그리고 효율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효율도 찍어보니까 로드 커런트가 변함에 따라서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찍었는데, 이제 라인 로드는 왼쪽 파란색, 그리고 헤비 로드는 오른쪽 빨간색의 파형을 띠면서 이 피크 이피션시가 좀 다른 포인트에서 뛸 수 있게끔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인 로드로 갔을 때는 87.5, 라인 로드 88%네요. 헤비 로드는 86.7%. 해서 로드 커런트가 막 바뀌더라도, 라인 로드에서 헤비 로드 가더라도, 헤비 로드에서 라인 로드로 가더라도 이제 이런 높은 이피션시를 띄면서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높은 이피션시를 와이드 레인지에서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건 퍼포먼스 테이블이고요. 그 당시에 좀 좋다던 시모 컨트롤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의 구조는 10개의 아웃풋, 기존에 뭐 6개, 4개, 5개 정도 했었는데 우리는 10개의 아웃풋을 냈었고, 그리고 리플 볼테이지를 줄였다 그랬죠. 아웃풋 볼테이지 출렁임을 우리는 줄였다. 그리고 이피션시도 꽤 높은 수준이고, 로드 레인지, 그러니까 라인 로드랑 헤비 로드가 다 커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외에는 굉장히 로버스트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제안한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10개의 아웃풋을 내는 파워 컨버터 PMIC를 만든 거고요. 그 PMIC가 로드 밸런싱 펑션을 가지고 있어서 헤비로드는 헤비로드, 라인로드는 라인로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각기 컨트롤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게 이것의 이제 주안점이 됩니다. 레귤레이션이 되지 않는 이슈도 해결을 했고, 그리고 리플이 전범위에서 작은 리플을 띈다는 거, 그리고 이피션시가 전범위에서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릴라이빌리티도 좋고, 대신에 이제 노이즈 관점에서도 좀 이제 분산을 시켰으니까 노이즈가 덜 날 거다라는 것도 써놨네요. 그걸 이제 구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로드 커런트 센서라는 것도 제안을 했잖아요. 여러 개의 로드 센서를 원래 썼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의 로드 센서를 써가지고 타임 인터리빙 방식으로 로드를 뿌릴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덕분에 당연히 아주 컴팩트하고 낮은 파워 컨섬션을 띈다
것을, 그러니까 회로를 구현함에 있어서의 아이디어인 거죠.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사실은 뒤에 더 있긴 한데요. 시간이 아마 더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시간이 지금 거의 1시간. 네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는 학생들은 마이크 켜고 얘기를 해주세요. 전작가 학생들도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내용이 조금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네, 이제 학생들이 조금 난감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아, 그렇죠. 근데 그냥 이제 학생들은, 이러한 부분, 이러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 알아주시고, 혹시나 뭐 나중에 뭐 이런 연구를 해보고 싶다,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궁금한 게, 네, 저도 이 전공이 잘 모르니까 한 가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연구를 한 결과를 이제 프랙티컬한 문제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회로만 개발을 해서. 프랙티컬한 상황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 네. 그 양산은 되지 않았고요. 프랙티컬하게 쓰이고 음, 있지는 않지만, 지금 시무 컨트롤러 자체는 양산되어서 제품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스마트폰. IoT 기기들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펑셔널 블럭 다들 필요한 전원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줄 수 있는 건 배터리밖에 없는데 그 배터리가 전압이 한정적이고 근데 내가 그 코어가 원하는 전압은 요즘에 거의 1V 언더거든요. 근데 그런 전압을 주기 위해서는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한 거죠. 그 매개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 멀티태스킹이 되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올리면 뒤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펑션이 하나 일어날 때마다 이제 전압 컨트롤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압 컨트롤을 매번 하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펑셔널 블럭이 필요한 전압이 따로 있는데, 그 음, 내가 어떤 펑션을 쓰느냐에 따라서는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를 키면 디스플레이에서 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쵸? 음, 혹은 코어에서 쓰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죠. 전압은 일정합니다. 근데 전류가 달라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전류가 달라지면서 파워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 PMIC, 파워 매니지먼트 IC에서 해야 되는 일은 전압은 일정하나 전류는 변화시켜줘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음. 전압 컨트롤을 하진 않고 전류 컨트롤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금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뒤에 그 창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창들은 에너지가 소비가 안 되는 건지. 뒤에 있는 창들은 소비를 하고 있죠. 소비를 하고 하고 있는데 있으면서. 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에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게 되겠죠. 음, 그러니까 그거 걔네들은 잠시 조금 홀드해 놓고 그러니까 뭐 그 걔한테 이제 초점으로 에너지를 PMIC에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할애할 겁니다. 그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돼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교수님은 그 회로를 이제 개발하는 쪽이 이제 연구 메인 분야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어떤 회로 칩 펑션. 자체를 어.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자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네. 있는 소자들을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이게 조금 회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두 분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디스크릿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는 저처럼 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디스크릿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이제 사가지고 그 뭐 업체에서 부품 하나하나 사서 다이오드나 스위치 음, 사서 이렇게 해가지고 PCB 정말 좀 큰 거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TSMC라든지 대만의 TSMC라든지 삼성 파운드리의 그, 그 공정을 받아서 거기에는 다이오드랑 스위치랑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음, 걔네들을 이용해서 레고 블럭 맞추는 것처럼 회로를 다 거기 내부에서 제공되는 소자들을 사용을 해서 만들면 음, 우리가 TSMC나 대만이나 삼성에 이렇게 맡기면 걔네들이 칩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 메인 회로 그 블록 다이어그램이나 뭐 이런 거를 일단 그리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어, 걔네들이 제공하는 그 회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항이라든지 인덕터라든지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펑션의 회로를 만듭니다. 그 회로를 만들어서 그 회로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럼 얘를 어떻게 칩으로 만들 것인가를 아까 이제 도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그 그리는 작업까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음, 이 사실 이 뭐 메탈을 어떻게 라우팅하고 그 다음에 이런 소자는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거 칩 내부에 어떻게 배치할까까지도 저희가 다 설계를 하고 그 도면 자체를 TSMC에 맡기는 거죠. 그 TSMC에서 한 6주간에 걸쳐서 제작이 되면 그걸 다시 받아서 저희가 다시 또 PCB를 꾸려서 그걸 실험을 하고 측정 결과를 내고 뭐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뮬레이션 이런 쪽은 그 만들어진 그러니까 가상 회로에 대해서 뭔가 테스트나 시뮬레이션 쪽으로 하는 작업은 일단은 없는 거예요. 그게 거의 메인이고요. 어, 사실 그게 그 메인입니다. 네, 저희가 저희 칩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1년이 사이클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1년 동안 그 거의 제일 많이 하는 게 시뮬레이션. 그래서 저희가 툴을 가지고 회로를 꾸미면 굉장히 트랜지스터 막 우리 트랜지스터라고 하잖아요. 그 네,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회로를 꾸미는데 진짜 너무 많은 한 몇억 개의 트랜지스터도 집적이 가능하거든요. 그 음, 조그만 칩 안에.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볼 수는 없으니까 시뮬레이션 다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이 끝나서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저희가 테이프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거 발주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이제 그려가지고 도면을 TSMC에 주면 이제 걔네들이 만들어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다른 학생들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네, 네, 좋은 강의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학생들은 지금 그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윤재영 학생 지금 체크가 다 됐나요? 네, 다 됐다고 하네요. 네, 오늘 특강 참석해줘서 고맙고 다음 주에 또 특강이 있으니까 뭐 시험 기간이긴 한데 뭐 시간 되는 친구들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오늘 특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